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비로 도로가 꺼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았지만 앞으로 긴 장마가 예보된 만큼 곳곳에선 시설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공사 중이던 도로가 푹 꺼지고 집채만한 나무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양과 순천 등에 최고 17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해안가는 특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고 배는 풍랑에 휩쓸리지 않게 육지와 단단히 고정합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에 밧줄이 느슨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장마를 앞두고 밧줄 정비가 한창입니다. 한시적인 조업 기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가는 만큼 안전은 필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다 보면 아무래도 조업을 할 때 넘어질 확률도 높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는 바다에 떨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원들도 이제 불편하겠지만은 이런 안전 장비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여수 돌산읍의 한 도로입니다. 여수 지역 급경사지 88개소 중 이곳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급커브길로 재사고 위험성이 높아 준공일을 9월에서 8월로 한 달가량 앞당겼습니다. 작년에 무너졌던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옹벽 설치에 모든 공정을 집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을 하면 8월 중이면 주말 동안 내렸던 장맛비는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겠고 전남 내륙엔 120mm 이상의 많은 비도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가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의 업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상 경영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1,3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본 롯데케미칼.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반기에는 출장비 예산을 20% 줄이는 등 비상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2분기 흑자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석유화학 업체들의 위기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 시장이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회복 경로가 잘 안 보이니까. 공격적으로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나선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은 지난해 115%까지 치솟은 상황. 전 세계 에틸렌 과잉 공급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동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까지 본격화하면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수 산단 업체들은 사업 재편을 위한 세제 지원과 에너지 비용 경감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화 제품 개발 등 나름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체들 간에 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격분들 생각해도 좀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불황은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여수시는 여수만의 미래 비전을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글로벌 미래 해양 도시로 설정했으며 23개 전략 사업과 6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개발 사업은 여수를 둘러싸고 있는 5개 만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복합 레저관광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군이 우주국가산단 예타 면제 확정을 환영한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오늘
정부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했다며 이는 고흥군 역대 최대의 성과로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우주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의 민선 8기 상반기 시정 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실시한 민선 8기 2주년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순천시 거주 만족도와 관련해 87.5%가 살기 좋다고 응답했고 순천시의 핵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의대 유치 등 응급 의료 환경 개선 52%, 원도심 활성화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연양뜰 공공자원화 시설을 복합문화공간 형태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63%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순천시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과 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민주당 소속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남은 2년의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최근 복당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시와 의회가 소통을 통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시 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의 민주당 최대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내 사전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터라 4선의 진보당 소속 백성호 의원을 12대 1로 크게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최대원 의원 12표, 백성호 의원 2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12표를 득한 최대원 의원이 제9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에는 무효 1표를 제외한 13표를 얻은 조현옥 의원이 뽑혔습니다. 광양시 의회의 정당 분포는 민주당 13, 진보당 1석. 표면상으로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의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수 정당이 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선 것은 전남 동부 지역에서 광양시 의회가 유일합니다. 신임 광양시 의회 의장의 소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언급했지만 우선 소통과 협치를 보다 강조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시정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되 정책 간담회나 워크숍 등 모든 소통의 자리를 활짝 열어놓고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집행부와 의회의 불통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기 때문인데 정인화 시장의 민주당 복당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시장도 이런 정서를 감안한 듯 민주당이 다수당인 광양시 의회와도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어 지역 내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보다 소통과 협치가 강조됐던 광양시 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 모두에 충실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4선의 강형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제2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해 단독 입후보한 민주당 강형구 의원이 최종 당선됐습니다. 부의장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오행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내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등 각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위원장을 맡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 천하람 원내대표를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하는 등 54명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조직위원장 추가 모집과 심사를 거쳐 올해 100곳 이상의 지역에 당협 조직을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선발과 불펜 등 투수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개막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나마 때맞춰 내린 장맛비가 위안이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앙의 시작은 지난주 초 롯데전이었습니다. 13점 차 리드를 안고 출발했지만 롯데 타선에 야금야금 점수를 뺏기더니 역전을 허용했고 결국은 10위의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올 시즌 롯데만 만나면 유독 경기가 풀리지 않는 날이 많은 기아는 이후 3경기를 속절없이 내주며 한화전 이후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4경기 동안 투수진이 내준 실점은 49점, 경기당 평균 12점이 넘습니다. 믿었던 선발 투수들이 무너진 데다가 마무리 정혜영의 이탈로 생긴 우려됐던 불펜의 과부하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2위 LG와는 여전히 한 게임 반차 선두. 그렇지만 투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개막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특히 경기당 1개골 이상으로 고비 때마다 나오는 실책은 고스란히 패배로 이어지고 선두 수성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이우성이 허벅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 공수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군 감독이던 손승락 코치를 1군 수석 코치로 전격 보직을 변경한 것도 경기력 급락에 따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2게임차 3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과의 주중 3연전을 끝으로 올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난 주말 2연전이 장맛비로 취소돼 투수진 운영에 숨통이 트인 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수차례 일어났는데요. 교사들은 이렇게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학생들 편만 들고 있다며 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한 학생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앞두고 중3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했는데 이걸 현장에서 누군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남학생이 무단으로 수업을 빠졌고 교사가 이를 무단 결과로 처리하자 분을 삭히지 못한 학생이 3분 가까이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니까 그 아이가 이제 뛰쳐나가서 하니까 이제 복도에 다른 반디들이 막 이렇게 막 다 나와가지고 보는 상황이어서 이제 다른 반 남학생이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았대요, 제지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교사가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끝나나 싶었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이 흉기 난동과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없으면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교장의 대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교사들은 학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나섰습니다. 교장 교감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주지 않고 교사 뒤로 숨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교사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학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교권 침해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고 교사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도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교권보호 침해를 당했을 때 그걸 감추려는 의도도 없고 우리 선생님께 이제 교권 신고를 해라. 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럼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광주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학교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교육청에 즉시 교장과 교감을 직위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늘부터 직장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된 경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번 제도는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순천시청 소속 양궁 선수와 지역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양궁 교육이 오는 17일 열립니다. 이번 교육은 자세 연습과 활쏘기 체험 등이 이루어지며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12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파페라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여성 3인조 그룹 라스텔라가 무대에 오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의 시작도 하늘 표정은 흐렸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주춤했지만 늦은 오후 들어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부터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의 양을 보시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내륙 지역에 120mm 이상, 남해안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잠깐 쉬어갑니다. 30도까지 올랐던 전남 동부 지역 내일은 한낮 최고 기온 27도를 보이겠고요. 다시 모레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순천 23도, 그 밖의 지역 2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5도, 광양 26도, 순천, 고흥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43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최근 여수 산단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에 다쳐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달 3일 이 노동자가 여수 산단 낙포부두 하역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보수 작업 중 크게 다쳐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